자, 3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첫 단원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1단원 단원명은 삼각비입니다. 자, 오늘 2단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용어 정리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방식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랑 수업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저의 방식을 조금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 테니 한번 그 방식을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삼각비의 뜻과 값이라고 해서 삼각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각들이죠.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예각에 대한 거, 0도, 90도, 삼각비의 표, 이 내용을 쭉 오늘 다 익혀보면서 일단 오늘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준비학습부터 가고 싶은데요. 이번 단원이 원활하게 되려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본입니다. 왜냐면 스포를 먼저 해드리자면 오늘 배우시게 될 삼각비는 어디서만 쓰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이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를 배우긴 했었어요. 3, 4, 5라든지 3, 4, 5 시리즈 여러 개 있었죠. 뭐 6, 8, 10, 90, 25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0, 23도 있었어요. 이것도 곱하기 2, 곱하기 3 시리즈 있고 8, 15, 17 이렇게 있었고 7, 24, 25.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4개는 꼭 외우고 올라오자라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유명한 애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루트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셔야죠. 일단 당연히 가장 긴 변이라면요. 나머지 2명이 힘을 합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를 씌우고 너 제곱과 너 제곱이 오히려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긴 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루트 13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얘가 빗변이 아니다. 그럼 길어지면 안 되잖아. 직각을 마주보는 변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고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에서 77에 49를 뺀 루트 51이다.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다 보니까 직각 말고요, 삼각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2학년 2학기 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닮음입니다. 자, 닮음은요, 보통 우리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두 도형 간의 관계거든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주로 삼각형을 다루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큰 삼각형이랑 제가 여기 동그라미 X를 한번 찍어보면요. 여기 동그라미니까 바깥쪽에 X죠. 지금 큰 삼각형 그대로 있으니까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큰 삼각형의 방향대로 떼어내서 그려본다면 여기가 3cm고 여기 직각 동그라미 얘가 4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직각 X 대 직각 X의 닮은 비가 3대6, 즉 1대 2입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비가 또한 1대 2가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 4cm니까 이 전체 길이는 8cm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8cm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y는 3cm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cm잖아요. 얘가 지금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5. 닮은 비가 1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정확하게 10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닮은 비, 큰 삼각형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순서 지켜서 2대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번의 피타고라스, 2번의 닮음, 이 둘을 사용해서 이번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삼각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름에 조금 들어있다시피 삼각비는 삼각형에서 쓰는 어떤 길이의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가 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용도거든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두 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비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미 스포한 것처럼 일단 중등에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 볼 건데,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구성 요소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직각이지요. 그럼 직각을 마주 보는 변을 우리가 한국어로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빗변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꼭지점은 대문자로 쓰고 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각을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게 변의 표현법이었잖아. 그러면 변은 A, B, C 세 개의 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수를 똑 뽑아가지고 이걸로 비율을 만들어 본다면, 비를 보통 우리가 분수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 입장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와 B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C분의 B도 있고 B분의 C도 있을 거고, B와 A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A분의 B도 있을 거고 B분의 A도 있을 거고, C와 A로 만들어지는 건 C분의 A도 있을 거고 A분의 C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지죠? 6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3가지는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울 거고요, 3가지는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비 6개 중에 3가지가 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사실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사인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은 안 되고요. 아, 이거를 사인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의는 우리는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영어로 많이 쓰는데 이거 우리 촌스럽게 씬 이렇게 읽지 맙시다. 얘 사인이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얘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코사인, 얘 이렇게 숨겨져 있는 탄젠트, 얘 지금 줄여서 쓴 거라고 나와 있죠. 우리 씬, 코스 이렇게 읽으면 진짜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는 선생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을 A, B, C라고 했었을 때 직각을 마주보는 변을 한국말로 빗변이라고 하고, 이 빗변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의 요소가 있겠죠. 바로 높이와 밑변인데요. 우리 초등학생 때처럼 선생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높이고 높여져 있는 게 밑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가 높이고 어디를 밑변이라고 할 거야? 그건 사람마다 계속 달라질 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약속할게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즉 삼각비를 정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각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준각을 B를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부터 삼각비를 정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B, 각 B를 눈동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어떤 건물의 높이를 바라보면 눈동자를 바라보는 방향, 얘가 바로 높이가 되고요. 빗변도 아니고 높이도 아닌 얘를 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만약에 기준각이 바뀌면 바뀌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만약에 빗변의 길이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직각을 마주보는 변이 빗변인데, 제가 만약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렇게 기준각을 A로 바꿔본다면 눈동자가 A로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눈동자가 바라보는 건물, 바로 여기가 높이가 될 거고요. 얘가 밑변이 된다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높이와 밑변은 기준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 뭐였냐면 학생 때 사인, 코사인 뭔가 이름 비슷하잖아.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 바로 가장 긴 변이 분모에 깔린다는 거야. 빗변이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둘 다 분모에 가장 긴 변을 깔아주시고요. 사인, 쌓다 보니까 높아졌다 해서 저는 높이 이렇게 외웠고요. 코사인은 그거와 별개인 밑변이라고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는요,
빗변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밑변과 높이와의 관계성을 볼 거거든요. 그 중에 밑변은 말 그대로 밑변이니까 밑에 깔았어요. 즉 분모에 깔았다는 거고, 높이는 말 그대로 높이니까 높은 데 올렸어요. 즉 분자에 올리겠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운 방식대로 개념 확인 연습 들어갑니다. 사인 A, 코사인 A 갈 건데 A가 눈동자였을 때 얘가 높이가 되고요. 높이가 아닌 밑변을 밑변이라고 부르겠죠. 빗변은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가장 긴 변을 밑에 깐다 그랬죠? 직각을 바라보는 가장 긴 변 O를 밑에다 써놓고 고민할게요. 자, 눈동자 A 기준으로 높이는 3입니다. 사인, 쌓다 보니까 높아져. 그러니까 3을 쓰면 되고 밑변은 코사인에 올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탄젠트는요. 유일하게 빗변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밑변과 높이의 관계성인데 말 그대로 밑변이니까 밑에 깔고 높이니까 높은 데 올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기준각이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 이렇게 C로 바뀌면 눈동자의 위치가 여기 C가 된 거죠. 그럼 이 눈동자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가 되고 이번에는 3이 밑변이 됩니다. 빗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가장 긴 변 5를 분모에 깔아주시고요. 이 C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 쌓다 보니까 높아진다. 높이를 사인에다 써주시고 코사인에는 밑변을 써주시고요. 탄젠트는 C를 기준으로 밑변은 밑에 깔아 높이는 높은 데 올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삼각비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적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찾을 수 있어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필수 문제 1번 갈게요. 유명한 삼각형 나왔습니다. 바로 52, 13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고 각비의 삼각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우리 세 가지 다 구해놓고 갈게요. B는 여기입니다. 얘가 바라보는 이 눈동자가 높이고요. 그럼 사인, 코사인은 가장 긴 변을 분모에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13분의 1을 밑에 깔고요. 사인은 바라보는 변 12, 높이를 올려주시고 밑변은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13분의 5. 자, 탄젠트는 높이는 높은 데 올려 밑변은 밑에 깔아 즉 5분의 1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수 문제 2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 14cm 표현되어 있고요. B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이 7분의 5 비율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사인의 특징 뭡니까? 가장 긴 변을 원래 분모에 까는 거죠. 14분의. 선생님 그러면 얘는 기하 분수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고 원래 분모 곱하기 2하면 14고 분자도 곱하기 2하면 10이거든요. 근데 코사인은요. 높이랑 관련 전혀 없잖아요. 밑변이랑 관련 있는 게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C 길이는 이거 우리가 외운 특수한 피타고라스 숫자 아니기 때문에 루트 씌워주시고 빗변 아니니까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 14의 제곱은 196입니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플러스 하시면 안 돼요. 빼기 10의 제곱 100이다. 그래서 루트 9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게 16 곱하기 6이다 보니까 4루트 6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3번 가겠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요. 알파벳 위치는 각 B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되고 A를 어디다 쓸지 C를 어디다 쓸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사인 A의 비율이 자, 그럼 A를 눈동자라고 봤을 때 사인이라는 건 가장 긴 변 길이분의 눈동자, 즉 높이, 쌓다 보니까 높아져. 해서 높이죠. 비율이 3대 1이래요. 실제로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3K, 1K 되는데 지금 서술형은 아니니까 원래 서술형이면 3K, 1K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3분의 1.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보면 됩니다. KKK는 내버려 두시고요. 이 앞에 있는 3과 1로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3, 3은 9. 자,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뺄셈 가시고요. 1, 1은 1 해서 루트 8, 즉 2루트 2K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A, 탄젠트 A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은요. 가장 긴 변 길이 3K 들어가야 되고요. 높이와 전혀 관련 없는 밑변 2루트 2K입니다. KK 약분해 주셔서 정답은 3분의 2루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탄젠트는요. 바라보는 거 기준 밑변을 밑에 깔아 높이를 높은 데 올려니까 밑변 즉 2루트 2K를 밑에 깔아
1K를 위에 올려 KK 약분해서 유리화까지 진행해 주시면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림 안에 닮은 삼각형이 총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개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원래 그림에 이 2개가 합쳐진 얘까지 최종적으로 닮음인 삼각형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동그라미 X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가 X가 될 거고요. X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될 거고 동그라미라고 하면 X가 될 것입니다. 자, 사인 A, 즉 사인 동그라미 기준으로 보래요. 선생님 근데 사인 동그라미, 사인 값이 왜 3가지나 표현이 되나요? 삼각형이 3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는 BC가 분명히 높이에 대한 역할을 할 건데요. BC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이 동그라미 각을 기준으로 BC가 높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삼각형 기준이겠죠? 그러면 가장 긴 변 길이분의 눈동자 높이 해서 AC분의 BC다. 여기 첫 번째 AC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줄은 다 채워보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A 같은 경우도 동그라미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찾아볼 건데요. 가장 긴 변 길이 AC분의 이 동그라미 기준 밑변은 바로 A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B다 찾아주시면 되고 마지막 탄젠트는요. 밑변은 밑에 깔아 높이는 높은데 올려 그래서 AB 밑에 깔고 BC 위에 올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2번째 네모칸을 채워보기 위해서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분명히 동그라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사인이잖아요. 그럼 가장 긴 변이 밑에 깔려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긴 변은 AB라고 표현해 놓은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2번째 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기준으로요. 이번엔 높이가 얘가 높이가 되겠죠. 얘가 높이, 여기가 밑변이 됩니다. 자, 빗변분의 높이, 즉 AB분의 DB로 가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2번째, 바로 코사인으로 넘어가서 같이 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기서의 코사인은요. 가장 긴 변분의 밑변, 즉 AB분의 AD고요. 마지막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해서 AD분의 BD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스럽게 당연히 이 가장 작은 삼각형만 남았네요. 가장 작은 삼각형 한번 볼게요. 이 눈동자 기준으로 얘가 높이고요. 여기가 밑변이 되겠고 가장 긴 변 여기가 빗변이 되겠네요. 자, 사인은 빗변분의 눈동자 기준 높이니까 BC분의 CD라고 써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바로 이어서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요. BC분의 빨간색 즉 BD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밑변분의 높이하면 BD분의 CD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1번을 고민하실 때는요. 각도를 옮겨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X라고만 나와 있잖아. 이게 옮기는 게 조금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도우미를 부르세요. 도우미는 바로 Y입니다. 짝꿍을 부르세요. 동그라미의 짝꿍은 X였던 것처럼 X의 짝꿍은 Y가 되겠죠. 그럼 얘 Y라고 하면 여기도 자동스럽게 Y가 될 거고 여기는 또 반대로 또 X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절대 삼각비를 지금 현재로서는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뭐 맘먹고 구하라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진 맙시다. 우리 큰 삼각형으로 넘어갑시다. 큰 삼각형에 6, 8, 10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sin x는 이 큰 눈동자가 바라보는 얘가 지금 현재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빗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가장 긴 변분의 즉 10분의 쌓다 보니까 높아졌어 8이고요. 코사인은 가장 긴 변분의 밑변이고요. 탄젠트는 빗변과 관련 없이 밑변을 밑에 깔고 높이를 높은데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답을 기하분소로 쓰는 거 습관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의 4, 5분의 3, 3분의 4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특수비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올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이 표를 한번 외워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표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삼각자 세트 하나 사와봐 라고 하면 사오는 그 유명한 두 세트가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직각이등변스러운 90도, 45도, 45도 삼각형과 90도, 60도, 30도짜리 이렇게 두 개의 자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로는 일단 정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얘를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한 변 길이를 1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45도, 45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 길이는 1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구해보시면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에서 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45도 각을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따져보려고 얘 기준각으로 갈게요. 그럼 얘 빗변, 이 눈동자 바라보는 얘 높이, 얘 밑변 갑니다. 그럼 사인은 가장 긴 변 루트 2분의 1, 유리화에서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사실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달라질 수가 없죠. 탄젠트도요. 빗변 관련 없이 밑변분의 높이 하는 건데 어디에 기준각으로 두던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비율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은요. 제가 교과서적인 풀이도 알려드릴 거지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유명한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하나 해볼 건데 앞으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4야. 그럼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는 4가 되고요. 빗변 길이는 이 밑변 혹은 높이에 항상 루트 2배가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4루트 2가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1대1대 루트 2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톡톡 튀어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10으로 바뀌고 10으로 바뀌면 얘는 10 루트 2, 20, 20, 20 루트 2 이렇게 1대1대 루트 2 비율은 너무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너무 자주 쓰는 거라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외우시면 안 되겠죠. 간혹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여기를 4루트 2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빗변보다 더 길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얘가 대체 뭐였길래 루트 2를 곱해서 4가 되었을까를 상상하시면 2루트 2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죠. 2루트 2였길래 루트 2를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외워서 무조건 루트 2 곱해 4루트 2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정도는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삼각형이죠. 두 번째 삼각형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어디서 출발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정삼각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삼각형을 둘로 쪼개보시면 얘 90도고요. 여기 60도고 여기 30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 변 길이를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레리면 2등분 할 거니 얘는 1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머지 한 변 길이를 찾아보니까 루트를 씌우고 너제곱 빼기 하셔야 돼요. 길어질 순 없잖아요. 4 빼기 1에서 해봤더니 루트 3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로 표를 채우는 거 2회 정도는 하고 갈게. 일단 30도 기준으로 보는 삼각비 표를 보시면 지금 얘가 눈동자가 된다라는 거니까 눈동자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는 변,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사인 썼고 2분의 루트 3 코사인 썼고 높이를 높은 데다 올리고 밑변을 밑에 깔아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탄젠트 30도 값도 표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만약에 기준각이 60도로 바뀐다면 이번엔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 사인에 넣었고요. 2분의 1 코사인에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밑변 밑에 깔고 높이 루트 3 올린 1분의 루트 3, 즉 루트 3을 탄젠트에 넣은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인은 우리가 쌓다 보니까 높아진다로 외웠던 거와 같이 명색에 걸맞게 분모는 2로 유지된 채
루트 1은 1이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코사인은요. 루트 3, 루트 2, 루트 1, 즉 1로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표는 외우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여기 가운데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서로가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루트 3분의 1과 루트 3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얘가 밑변분의 높이고 높이분의 밑변이 그냥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당연히 역수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쵸? 기준각에 따라서 밑변과 높이의 위치만 달라졌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표를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사실 이 삼각형의 이 비율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저 표를 보고 이거를 찾아내실 수는 없어요. 툭 튀어나올 정도로 훈련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훈련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 교양으로 좀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는 게 당연히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길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30도와 60도와 90도 중에 가장 작은 각이 30도잖아요. 그럼 30도를 마주보는 변이 당연히 제일 짧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삼각형 생각해 보셨듯이 30도를 마주한 변과 90도를 마주한 변은 항상 2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여기 1대 2라고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도를 마주한 변, 기준변을 항상 먼저 제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거에 비해 90도를 마주보는 변은 항상 2배 관계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대 2의 관계라고요. 왜?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끼어있는 각 있죠? 60도 애매한 각 있잖아요. 얘는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항상 루트 3배를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연습 들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만약에 30도, 기준이 30도예요. 항상 30도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마주보는 변이 만약에 5라고 나왔어. 그러면 90도를 마주보는 변은 얘 항상 2배가 될 거고 얘 곱하기 2 관계. 그럼 60도를 마주보는 끼어있는 변은 항상 루트 3배 관계에서 5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럼요. 60도를 마주보는 변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6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든 30도 찾으셔야죠. 생각하세요. 대체 얘가 뭐길래 루트 3을 곱해서 6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루트 3을 나눠서 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6을 루트 3으로 나눠보면 유리화를 해보니까 얘가 2루트 3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2루트 3이다라는 걸 먼저 찾아야죠. 이걸 찾아야 30도를 마주본 이 기준변 기준으로 정삼각형 상상했을 때 90도를 마주본 변은 얘의 2배, 즉 4루트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항상 이 기준이 되는 숫자 기준으로 90도는 2배 관계, 60도 마주보는 변은 루트 3배 관계에 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이 표를 외웠는지 필수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팁은요, 정말 힘들 거 아는데요. 딱 이 6문제를 풀 동안만큼은 여러분 이 위에 거 다른 책으로 가려주세요. 이 표를 보고 이거 계산하는 거 뭐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6문제 동안 이 표를 안 보고 푸는 연습을 하면 어느새 진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외워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3번, 4번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인 30도 우리 표 상상합시다. 사인은 30도, 45도, 60도로 가면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 커져갔어. 그럼 사인 30도는 처음 있었으니까 2분의 1. 자, 코사인 30도는 오히려 처음 가장 큰 걸로부터 작아져 가고 있었죠. 자, 더하기. 사인 60도는 1, 2, 3 해서 2분의 루트 3으로 끝났고 코사인은 점점 3이 1로 작아지니까 2분의 1로 끝났어. 자, 분자 분모를 똑같이 2씩 곱해서 이 복잡하게 생긴 분수를 어떻게 처리 좀 합시다. 그러면 분자 1 남고 분모의 루트 3이 남죠. 더하기 얘 분모의 1 남고 분자의 루트 3이 남습니다. 자, 계산 끝까지 갑니다. 유리화 해볼게요. 앞에 거 3분의 루트 3 남고요.
뒤에 거는 유리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통분의 필요성이 좀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이 표시가 어떤 표시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곱의 표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0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보면 마치 이 각을 제곱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코사인 30 자체를 제곱하라는 건지 그 통신에 그 오류가 있을 수, 소통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곱의 기호는 항상 이 가운데다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인 30도 1, 즉 2분의 1의 제곱을 해달라는 거고요. 코사인 30도, 코사인은 3이 1로 작아지는 아이죠. 처음에 2분의 루트 3로 시작합니다. 이걸 제곱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4분의 3으로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선생님 필수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나시나요? 1대 1대 루트 2 얘가 지금 루트 2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과연 x가 뭐였길래 루트 2를 곱해서 8이 나올까? 이게 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나눗셈을 해보시면 되죠. 오히려 8을 루트 2로 나눠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유리화 해보시면 4루트 2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x랑 y는 서로 이등변 삼각형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4루트 2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30도를 마주보는 변이 나와줬어요. 너무 좋네요. 기준변이죠? 기준에 비해서 항상 90도를 마주보는 변은 정삼각형을 되살렸을 때 얘 2배니까 항상 2배 관계고 60도를 마주보는 끼인 변은 가장 짧은 거 기준 루트 3배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기준 가장 긴 변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중간 변은 곱하기 루트 3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필수 문제 7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기준으로요. 가장 긴 변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긴 변 자루트 3이라면 가장 짧은 변은 이거의 절반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 2배 관계고 얘 루트 3배 관계다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2배 했어서 자루트 3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여기 끼어있는 이 변은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루트 3을 곱해서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6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D 길이 6인 거 찾아줄 수 있고요. CD 길이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 기준으로 가장 짧은 각, 가장 작은 각이죠. 30도 기준 6 나왔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그럼 60도를 마주하는 얘는 루트 3배, 90도를 마주하는 얘는 2배 관계죠. 얘를 2배 하면 12가 되고 얘를 루트 3배 곱하면 6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걸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7-2번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1대 1대 루트 2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가 대체 뭐길래 루트 2를 곱해서 3루트 6이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안 나온다면 나눗셈 해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루트끼리 약분하시면 얘 3루트 3 되는 거 확인되고요. BC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3루트 3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삼각형으로 바로 바통 터치해서요. 60도를 마주보는 변, 즉 중간변의 길이가 3루트 3이라면 가장 짧은 변, 30도를 마주보는 가장 짧은 변은 뭐였길래 과연 루트 3을 곱해서 3루트 3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죠. 당연히 3이었겠죠. 3이었으니까 루트 3을 곱한 중간변 길이가 3루트 3이 됐겠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연습 한번 할게요. 마지막 가장 긴 변 길이는 가장 짧은 변의 2배인 6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7-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X축에서 이 화살표 방향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양의 방향이라 부르거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우리 기울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걸 기준각이라고 했을 때 항상 밑변 길이분의 높이, 즉 탄젠트랑 그 의미를 같이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1참수의 기울기는 이제 새로운 정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또는 x절편분의 y절편의 보호바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죠. 탄젠트에 그 각을 끼워라.
탄젠트 30도는 우리 표에서 첫 번째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즉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었죠. 답은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3번 문제를 꼭 가보고 싶고요. 3번 문제 x의 각을 옮겨볼 건데 y라는 도구를 도입해서 x랑 y 더해서 90도 관계, 즉 여기는 다시 x가 되겠죠. 자, 3, 4, 5 관계성 너무 명확하고요. 저 sin x 큰 삼각형에서 구해볼게요. 얘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가 됩니다. 얘가요 밑변이 되고요. 얘가 빗변이 됩니다. 자, 그러면 sin x는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다 써주시고요. 코사인은 가장 긴 변 깔고 밑변을 까는 거니까 5분의 3이겠죠. 더해서 5분의 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BD 길이를 찾는 문제인데 너무나 특수한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네요. 자, 작은 삼각형부터 볼 건데요. 60도를 마주 보는 변이 6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면 60도를 마주 보는 게 6루트 3이라면 이 30도를 마주 보는 건 되려 루트 3을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될까? 왜냐면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루트 3을 곱해서 중간변이 나온 거잖아. 그럼 여러분 CD 길이는 6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연습을 위해 다 써보고 갈게요. 얘가 6이면 여기는 12가 되겠지. 여기가 12. 자, 그럼 마지막으로 BD 길이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은 만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두 개가 더해서 60도라는 건 얘가 30도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눈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바로 보인다면 우리가 AD 길이를 10이라고 구해놓고 왔기 때문에 아, 얘도 10이겠구나 해서 바로 답을 10이라고 적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30도를 마주보는 변이 6루트 3이라면 얘를 마주보는 얘, 즉 60도를 마주보는 변은 얘 루트 3을 곱해서 6, 3, 18이다.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인 걸 알고 왔으니 너가 12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좋아요. 도형은 많이 풀어보고 할수록 보는 눈이 확장됩니다. 선생님은 이게 삼각의 문제지만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기울기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 내리고 왔죠? 이 기울기는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이다. 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 3분의 2였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y절편이 나와버렸네. y절편 여기가 4래요. 그럼 여기 길이가 4잖아요. 여러분, 이 비율 관계가 물론 3분의 2긴 하지만 이거는 기하 분수였으니까 3분의 2고 실제로 이 눈동자를 봤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게 4라면 분자가 2배 됐으니까 분모도 2배 돼서 얘가 6분의 4였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6분의 4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좌표는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6,0이고 B좌표는 0,4다라는 걸 확인을 해버렸던 거야. 그리고 sin A 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그림 좀 다시 그려볼게요. A에서 얘 길이 6이고요. 얘 길이 4입니다. 피타고라스 갑니다. 루트 씌우고 66에 36 더하기 4, 4, 16에서 루트 50이다. 써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얘 2루트 13이다.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인부터 갑니다. 우리 얘 눈동자입니다. 그럼 얘 바라보는 얘가 높이고요. 얘가 밑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됩니다. 얘 약분해 주시고 유리화하면 13분의 2루트 13 되고 얘 약분해서 유리화하면 13분의 3루트 13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배웠던 건 어떤 느낌이냐면 30도, 45도, 60도 이렇게 특수한 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웠다면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전반적인 예각에 대한 삼각비 전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중등은 이제 우리가 예각만 배우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시면 둔각에 대해서 또는 둔각을 넘어선 0도부터 360도
그 이상을 넘어서 뭐 720도 혹은 음수인 각에 대해서도 삼각비를 정의 내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워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중학교 3학년 내용에 맞춰서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과 4번 내용을 동시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좌표평면에 원이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의 4분의 1, 우리가 흔히 4분원이라고 하죠. 4개로 나눈 원, 4분원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삼각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보통 1짜리로 주어져요. 그게 아닌 문제들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적용이 가능하실 테니 선생님은 가장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이 얘만 있나요? 여기도 있고요. 심지어 OA 여기도 반지름입니다. 자, 이 각을 기준으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인 값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사인 32도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특수한 삼각형만 세상에 존재합니까? 선생님이 여기 32도 뭐 여기 58도 이렇게 삼각형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삼각비값 무조건 존재했었을 거잖아. 여러분들의 지금 이 3- 교재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무수히 많은 각도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이미 삼각비의 값을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 수학자들은 그 삼각비 값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계산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빗변 길이가 그냥 1이라면 누군가 사인 A를 물어봤을 때 빗변분의 높이야라고 말할 건데 어차피 빗변이 1이니까 1분의 선분의 AB 길이야 하니까 분모는 말 안 해도 그냥 이 선분의 길이가 곧 이 사인 A 값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노리고 일부러 반지름을 1로 설정한 거야. 분모를 1로 만들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로 여기서 여기까지 정교하게 길이를 측정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1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각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곧 그거의 사인 값의 길이기 때문에 사인 32, 뭐 사인 27, 사인 28.5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일반적인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선분의 길이만 측정해도 그것이 곧 삼각비의 값 그 자체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탄젠트는 근데 이 삼각형에서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탄젠트를 이렇게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탄젠트가 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그럼 탄젠트 A가 이렇게 보면 코사인 A분의 사인 A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하지 않은 거는 0. 뭐뭐뭐뭐 0. 뭐뭐뭐뭐 이렇게 소수자 말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라간 게 삼각비인데 이거 숫자 계산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가 계산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또 머리를 썼죠. 야, 이거 값이 왜 이렇게 안 예뻐? 아, 분모가 1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그럼 분모를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을 확장시켰습니다. 밑변 길이가 1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고요. 얘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이 1 그 자체니까 여기 있는 CD 길이 그 자체가 그냥 탄젠트 값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벗어난 여기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를 벗어난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를 측정하면 그것이 곧 탄젠트 값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수 문제 9번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9-1번으로 갈게요. 9-1번을 풀고 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누군가 사인 40도가 궁금했어.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인데요. 이 눈동자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근데 빗변이 다행히 1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분 AB 길이만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AB 길이야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 AB 길이는 여기 있는 y좌표를 읽어주셔야죠. 그쵸? 0.64가 정답이 된다. 조심하시고요. 자,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코사인 40도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 길이가 이미 1이니까 1분의 밑변이죠. 여기. 자, 그러면 얘 0.77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코사인 40도는 0.77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 작은 삼각형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답이 0.77분의 0.64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큰 삼각형에서 그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 길이가 1이니까 높이가 즉 CD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CD는 여기까지니까 정답은 0.8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내용으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이 도입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사인의 변화 양상을 굉장히 잘 측정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 작은 삼각형 한번 봐봐. 여기서 만약에 사인이 1도는 그러면 여기가 1도가 되게끔 이 삼각형을 그려서 그때 높이를 측정하면 되고 사인 2도, 사인 3도, 하다가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사인 70도, 사인 80도 이렇게 사인은 높이를 측정하다 보니 이 마주보는 각, 기준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이 길어진다, 커진다라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삼각비 표에서요. 우리 이제 삼각비 표의 하이라이트, 이제 최완성형 삼각비 표를 한번 외워볼게요. 사인 아까 기억나요?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으로 점점 커졌잖아. 근데 만약에 점점 커지다가 딱 0도, 그러니까 1도가 되는 순간은 딱 이 높이가 그냥 순간 1에 딱 닿습니다. 1입니다. 아니, 근데 점점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 각도가 0이 되는 순간 이 높이가 존재할까요? 높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얘 2분의 0부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4가 즉 1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새로울 게 없죠. 0부터 1까지 추가가 됐다. 자, 그럼 코사인은 볼게요. 코사인은 우리가 밑변 길이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 너무 신기한 게 오히려 코사인은 각도가 작을수록 밑변 길이는 오히려 길어. 그래서 아까 이미 표에서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하고 점점 작아지는 걸 이미 확인했었잖아. 그러다가 0도였을 때는 2분의 루트 4 가장 길었을 거야. 즉 1이었을 거야. 이 온전한 길이 1이었다가 각도가 커질수록 밑변이 점점 짧아지는 걸 확인을 해버린 거지. 여기 밑변 이게 짧아지다가 순간 각도가 제일 커지는 90도가 되는 순간 밑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큰 삼각형에서 보기로 했죠. 밑변분의 높이로 보실 건데요. 각도가 여기가 0도였을 때는 역시나 0도였을 때는 이 삼각형의 그 높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탄젠트 0은 0으로 시작했다가 루트 3분의 1로 갔다가 딱 45도가 되는 순간 얘랑 이렇게 높낮이가 1로 같아지죠. 여기랑 같아지니까 이 세로 높이가 1이 되고 이거보다 더 높아진 60도가 되는 순간 이미 1을 넘어섭니다.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이게 점점 더 커지면요, 아까처럼 이 꼭지점이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그 순간 삼각형이 탁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값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값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90도의 값은 어떤 특정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삼각비 표에 대해서는 여기 필수 문제 10번에서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다시 한번 치워볼게요. 사인은 0부터 1까지 커진다.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2분의 루트 4, 즉 1이 되고 코사인은 2분의 루트 4, 즉 1부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하고 0 하면서 작아진다. 탄젠트는 0으로 시작했다가 루트 3분의 1이 되고 45도에서 1을 이루면서 루트 3, 그리고 여기서는 값을 정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밑에 계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계산하고 더하기, 이거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1번, 2번 하시고 덧셈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빨리 외우시려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다른 책으로 이거를 다 가려놓고 푸셔야 돼요. 가려놓고 찡그려가면서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계속 생각해내서 풀다 보면 어느새 필수 문제 10번과 10-1번을 풀면서 이미 이 표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다만 한 가지만 선생님이랑 짚고 갈게요. 이 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려운 내용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부터 갈게요. 여러분, 사인은 가장 작은 게 0이고요. 아무리 커도 절대 1의 값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사인은 애초에 빗변분의 어떤 다른 빗변이 아닌 변인데 어떻게 이게 1보다 커질 수가 있죠? 애초에 빗변이라는 게 그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쓴 거잖아. 근데 분자가 빗변보다 커질 일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나 밑변이 빗변보다 길어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1보다 커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0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왜? 길인데 어떻게 얘가 음수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중등 범위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작아도 0이고요. 아무리 커도 1이에요. 코사인도 아무리 커도 1이고요.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그런데 잘 봐. 탄젠트는 정말 흥미로운 친구예요. 탄젠트는 이미 45도인 순간 사인과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었던 1을 이미 달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는 순간 45.00001도가 되는 순간 편하게 갑시다. 46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얘는 1보다 커지기에 사인과 코사인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인 89도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90도 직전이기 때문에 1보다 작아요. 0. 얼마입니다. 근데요. 탄젠트는요. 46도만 되어도요. 이미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인 89도는 절대 탄젠트 46도를 이겨낼 수 없어요. 탄젠트는요. 이미 45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점점 커지다가요. 루트 3 1.732 찍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값을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소비교에 대해서는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뒷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삼각비표입니다. 가장 학생들이 쉬워하는 부분이고요. 가로줄, 세로줄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인과 39도가 만나는 0.629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코사인 40도는 코사인과 40도가 만나는 이 값이겠죠. 두 번째로 탄젠트에서 0.9004라는 값이 나오기에는 이 각이 기준각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42도다. 그러니까 이 표를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페이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쏙쏙 개념 익히기를 넘어가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이라는 기준각 기준으로 먼저 가볼게요. x라는 기준각 먼저 가볼게요. 여기도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자, 사인 x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빗변분의 높이, 높이의 길이는 AB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 틀린 설명. 두 번째, 이 x 기준으로 코사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분의 5b, 즉 5b입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y 가는데요. 탄젠트 y를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1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 밑변이 1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CD분의 5D를 가야 되는데 뭐 말이 안 돼.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코사인인데요. 코사인은 큰 삼각형에서 볼 수가 없어요. 특정 값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요. 동의각으로 얘를 위치를 옮겨옵니다. 이 y를요. 여기 y로 동의각 위치 옮겨서 다시 시작할게요. 작은 삼각형에서.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1분의 AB라서 AB 되는 거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사인 y는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1분의 5b니까요. 5b를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에 4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대소비교 문제를 저희가 꼭 다뤄드리고 싶었어서 저희 여기다가 표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여러분, 사인은 0부터 1까지 커지는 거고 코사인은 1부터 0까지 작아지는 거였잖아. 그리고 비로소 둘은 45도에서 그 값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번, 사인 90도 1은 코사인 0, 1과 똑같다. 맞는 말이죠. 2번, 사인 0도인 0은 탄젠트 45도는 1보다는 작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사인은 점점 각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사인 35도가 더 크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사인은 어떤 존재였죠? 코사인은 점점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작아져요. 그럼 각도가 오히려 작을수록 값이 커진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탄젠트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커지면 값은 당연히 커지는 거니까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거는 4번이겠죠? 자, 이번 1단원의 마지막 탄탄 단원 다지기 내용을 들어가 볼 겁니다. 선생님 당연히 다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풀어드려야겠다 싶은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이거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5 코사인 A는 루트 5다 나왔고요. 그럼 코사인 A는 5분의 루트 5다가 나왔습니다.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A가 90도는 아니래.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직각에 뭐 써도 상관없는데 A는 예각으로 써달래. 그럼 대충 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A는 얘가 기준인데 잘 봐. 선생님 그냥 얘 유리화 풀어서 루트 5분의 1까지로 갈게. 그럼 코사인이라는 건 우리가 빗변분의 밑변을 말하는 게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루트 5라 1 이거 적정한 위치에 써주고요. 피타고라스로 얘 찾을게. 루트 씌우고 너 제곱 5 빼기 너 제곱 더하면 큰일 나죠. 막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입니다. 자, 여기서 사인 A 찾아달라고 하니까 사인 A는 가장 긴 변분의 눈동자 높이 즉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 탄젠트 A는 이 눈동자를 기준으로 높이를 높은 데 올려 밑변을 밑에 깔아.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유리화까지 해주면 정답은 4번이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팁은요. 동그라미만 있으니까 좀 허전하죠? X 찍고요. 본능적으로 여기도 X가 되겠죠. 문제에서 사인 X 더하기 사인 동그라미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삼각형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여러분들 다 4루트 3인 거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욕심은 사실 삼각비를 배우고 난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3-2를 풀든 고등학교 1학년 걸 풀든 고등학교 2학년 걸 풀든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직각삼각형인데 어느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직각을 마주보는 변과 그렇지 않은 변이 2배 차이다? 이거 무조건 솔직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1대 2대 루트 3이라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얘가 2배 됐잖아? 무조건 루트 3배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세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4루트 3인 걸 찾는 친구랑 이걸 보자마자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 1대 2네. 얘 무조건 루트 3이겠네. 자, 가장 짧은 변 기준으로 얘 2배 되고 얘 루트 3배 되는 거 이렇게 찾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보이지라도 연습합시다. 삼각형이 나왔는데 뭔가 길이가 2배인 관계성의 길이가 있다? 특수비가 아닐까? 이걸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도 사인 B도 사인 X도 충분히 얘를 마주보는 각으로 해서 8분의 4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 특수각인데 여러분들 각도 말씀하실 수 있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짧은 변에 마주하는 얘 동그라미가 당연히 30도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각이 60도를 마주보는 각이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얘가 60도고 얘가 30도라는 거니 사인 B, 즉 사인 60도 더하기 사인 30도를 구해달라는 문제로 문제가 바뀝니다.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등상을 하든 중3 1학기 때를 하든 너무너무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어떤 문자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절대값으로 빼셔야 되고요. 고등상에서 배우겠지만 제곱이 밖에 있을 때는 양수든 음수든 그냥 A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얘 엄연히 제곱이 안에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제발 대충 풀지 마시고 제발 절대값 표시 연습해주세요. 절대값 코사인 A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볼게. 얘들아, 코사인은 아무리 길을 써도 절대 1보다 커질 수 없고 0보다 작아질 수 없어. 심지어 근데 0과 90도의 등호도 없어. 그러면 코사인은 절대로 0과 1 사이, 즉 0점 얼마를 말하는 거잖아. 얘 음이고 얘는 양인 거 괜찮아. 그럼 음수는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나와야 되고
양은 절대값을 그냥 벗겨야 되는 게 특징이지. 정답은 2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발 제발 절대값 씌우는 거 빼먹지 마세요.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저 아는데요? 아니고요. 절대값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 이런 쉬운 문제에서도 절대값 씌워서 빼는 거 습관 들여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서술형 완성하기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예제 2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유제 2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도형을 볼 때 봐야 되는 시선 1번입니다. 특히 각도 문제에서는요. 얘가 15도 15도니까 얘가 30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가 2니까 얘가 2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야 문제풀이가 시작이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2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특수삼각형이잖아요. 90도를 마주보는 게 2라면 가장 짧은 면 30도를 마주보는 건 절반 1입니다. 왜?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니까요. 그리고 끼어있는 각 60도를 마주보는 변은 가장 짧은 변의 루트 3배라서 여기 루트 3이다. 1대 루트 3대 2 비율이다. 이거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15도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 긴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 15도 있네요. 그럼 얘 눈동자를 바라본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즉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그 유리화까지 갑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신다라고 치면 너 해서 1분에는 안 쓰고요. 정답은 분자 그 자체가 정답이 되겠죠. 이걸 토대로 유제 2번 연습해보세요. 자,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연습해보자 1번 갑니다. 여기 안에 있는 DFH 삼각형 저 떼어내서 다시 그릴 겁니다. D고요, F고요, H고 여기 X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 중요하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밑변에 깔려있는 이 대각선은 피타고라스로 3, 4, 5가 됩니다. 여기 FH가 5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림상에 DH 5였으니까 여기 그 자체로 5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직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얘 45도인 거 느낌 오시나요?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가장 짧은 변에 루트 2배 바로 가주셔야 되고 1번 답 5cm 2번 답 여기 길이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 봐도 1대 1대 루트 2 특수비 가야지.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5루트 2 찾고 있으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거 1대 1대 루트 2 바로 보이셔야 돼요. 마지막 코사인 구하라고 했는데 뭐 밑변분의 밑변이다 가셔도 좋고요. 여러분 45도에 대한 특수가 코사인이 외우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다 바로 써주셔도 완벽하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끙끙대면서 혼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학원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1단원을 영상 하나로 모두 끝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절반 끊어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두고두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듣고 저한테 다시 질문하고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2단원 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